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치명적인 매력 스타마스터 양미양입니다. 제 입으로 치명적인 매력이라고 하니까 보통 낯뜨거운 게 아니에요. 근데 치명적이라고 얘기들 해주시니까 그냥 치명적인 걸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강의를 여러분께 이제 드릴까 하다가 내가 좀 그나마 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서 치명적인 매력이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치명적인 매력이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사람들이 짝짝 달라붙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평소에 저는 어떻게 해야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지 동영상 같은 거를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거는 예전부터 좀 내 성격에 어떻게 보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아무래도 내가 약간 이상한 엄마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교육 강의도 받고 이것저것 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인기 많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법,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제가 봤던 강의들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 잘하고 싶으시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과 나와 잘 소통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화를 잘할 수 있는지, 대화를 잘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백트래킹이에요. 이건 뭐냐면 상대방이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니까 약간 낯설죠. 상대방이 얘기하는 거를 반복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이런 얘기.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러면 예,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굳이 내가 거기에다 어떤 다른 이유를 굳이 붙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는 거를 같이 그로 하여금 상대방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과 주파수를 맞추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사는 행동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를 만났을 때 또는 사업자, 예비 사업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애터미 제품이 이렇게 해서 좋았어요. 그 제품이 정말 좋으셨군요. 이런 백트래킹 하는 기술을 자꾸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대부분 대화의 기술에 노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적절한 질문을 그 사람이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죠. 유재석, 국민 MC. 유재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같이 나온 게스트들을 빛나게 해주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얘기를 주구장창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경청을 하고 그로 인해서 듣고 있다가 그러면 이렇게
좋게 지내오셨어요? 뭐 내지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아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저렇게 됐어요 하면서 그 분위기를 굉장히 띄우는, 상대방의 분위기를 띄우는 주인공은 누가예요? 내가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게 이게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연습,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애터미를 전화하라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어때요? 애터미 얘기를 하고 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 애터미 얘기로 연결될 수 있는 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님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한 예를 들으면 어떤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기업이 잘 나갔으면 좋겠대. 우리나라 기업이 꼭 이 다단계 하는 업체 중에 대부분 외국 기업이 들어온 게 싫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로부터 제가 어머 사장님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요 그게 싫었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 먼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잖아요. 어머 사장님도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 회장님 같으시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우리 애터미란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절한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대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귀납법이에요. 귀납법. 연역법과 이제 귀납법이 있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연역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려면 이게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됐는데 처음에 1번이 이렇게 됐는데 서름 그 다음에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저는 너무 싫거든요 그게. 왜냐면 저는 그렇게 오래 대화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맨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신랑이 그럼 이게 밑에부터 1단계부터 들어야지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요. 귀납법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에게 시간을 길게 허락하지 않아요. 소비자들은 나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매장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손님이 들어오면 맥이 딱 끊겨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론부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가 귀납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일단 내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상대방에게 굉장히 임팩트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저렇게 얘기를 짧게 끊는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트 있게 말하는 연습. 그래서 내가 임팩트 있게 말하고 대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얘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서부터. 그런 것 등을 조금 약간 연습을 하는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너무 주저리 얘기하는 연습은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칭찬입니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은 굉장히 처음에 경계를 해요. 특히 애터미를 들고 들어갔을 때는 더더구나 경계를 하죠. 그랬을 때 상대방과 나와의 굉장히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칭찬의 기술입니다. 이때요 칭찬을요 굉장히 생뚱맞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칭찬은요 어떻게 하냐면 디테일하고 예측하지 못한 칭찬일수록 좋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칭찬을 좋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람의 칭찬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유심하게 봅니다. 관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뚱맞게 얼굴이 못생긴 사람한테 아우 예쁘시네요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저처럼 살찐 사람한테 날씬하시네요 라고 얘기하면 한 방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짓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늘 굉장히 예뻐지셨네요. 오늘 아침에 못 알아볼 뻔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뻐
멀어지셨네요는 굉장히 뭐 흥미를 그박 유발하지도 않지만 못 알아볼 뻔했어요 라는 말은 저에게 굉장히 좋은 얘기로 들리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칭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굉장히 잘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브래드 피트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도 잘생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이 브래드 피트 같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굉장히 칭찬인데도 굉장히 품격이 높은 나한테 확 정말 기분 좋은 칭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칭찬을 자꾸 기발하게 생각을 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제품으로 인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사장님이 옷을 굉장히 잘 입었어요. 어머! 사장님 그 옷 어디서 사 입으신 거예요? 너무 예뻐요. 여기 제품에 대한 칭찬보다는 사장님 안목이 굉장하시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냥 그 사람을 제품을 칭찬하는 것보다 사장님의 안목을 칭찬을 하는 겁니다. 거기로 사람을 칭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굉장히 칭찬의 기술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처음 보는 사람이 굉장히 나에 대한 호감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예요? 아무리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헤어스타일도 사장님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멋지시네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는 이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이 느낌이니까 색다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진실, 저 사람 뻔한 얘기 나한테 하는 거야. 나한테 호감 살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칭찬의 기술을 굉장히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오바하는 거예요. 오바. 우리는 전부 다 푼수가 돼야 됩니다. 푼수. 나는 그런 거 못해. 자, 그렇게 우리는 영업이에요. 이거는 영업입니다. 나 그런 거 못해. 나 그렇게 푼수치 같은 거 못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영업을 접으셔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랑은 당장 이 시간부터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여자들처럼 남자분들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란 말이야. 여자도 아니고 그렇게 남자여도 여자처럼 어머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오버를 하면서 웬일이야도 웬일이니 이게 아니야. 웬일이야 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진짜 같잖아요. 더 우리가 굉장히 호들갑스러워져야 돼. 푼수, 호들갑, 천박해지셔야 돼요. 굉장히 리액션의 여왕이 되셔야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지 마시고 약간 기분 저 사람이 진짜 그런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는 거죠. 사장님 진짜 그렇네요. 약간 말씀하시는데도 약간 우리 중국어 보면은 막 사자성어 이게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있잖아요. 성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높낮이, 음의 높낮이. 이런 것도 자꾸만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와닿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버하는 습관을, 호들갑스럽고 싼티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중요한 기술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거 이제 못 들어보셨는 사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뭐냐면 상대방과 나와의 지금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 것을 얘기합니다. 처음 만나는 소비자나 사업자 굉장히 어색하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는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그 종류에 이제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목적이 있는 대화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어느 사장님의 가게에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 나도 뻘쭘해.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애터미에서 왔는데요. 제가 애터미 팀장이에요. 그런데요, 사장님한테 우리 사장님 혹시 애터미 들어보셨어요? 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하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왜 왔는지 대부분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는지 뻘쭘하잖아요.
그럴 때요, 제가 사장님한테 애터미 제품 안내하려고 좀 와봤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시지 마시고 그냥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목적을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 혹시 쓰셔보셨어요? 어머, 처음이세요? 어머, 천연기념물이시네요. 저는요, 애터미 제품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정말 사장님은 천연기념물이세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제가 비타민C 하나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내가 당신을 왜 만나러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약간 진도가 나갔다면 보이는 것에 대한 대화를 하시면 좋습니다. 어머, 세상에, 사장님 이 가게에 왔어요. 사장님 이 가게는 얼마나 되셨어요?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어머, 새 가게 같아요. 엄청 관리를 잘 하시네요. 그래도 한 10년 됐다고 그래. 그러면 어머, 세상에, 저는 한 3, 4년 된 가게, 3, 4년도 안 된 가게인 줄 알았어요.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세요? 이런 얘기. 보이는 것에 대한 상대방의 의상, 상대방의 머리 스타일, 아니면 상대방의 얼굴, 아니면 상대방의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와의 편안한 관계, 대화에 물꼬를 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에서 이어갈 맥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사실은 이거 애들 때문에 가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왜요? 애들 때문에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그 상대방의 얘기에서 다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꼬리 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 굳이 뭐 엄청난 애터미 비전이 아니라도 중요한 것은, 처음 만난 사이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나와 계속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화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상대방과 나와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다음 얘기를 어떻게 진행시키지? 저 얘기를 하면 되겠다 하고 그 맥을 딱 짚어서 이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무장 해제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네? 라고 그냥 저 사람 그냥 애터미 영업하러 왔는, 그냥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첫인상을 깨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번 만나야 이 첫인상은 거의 몇 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지요. 이렇게 첫인상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반드시 웃는 얼굴로, 스마일 얼굴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무장해제 하는 거에서 굉장히 어떤 거를 하냐면, 이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장해제를 할 때 얘기를 한다고 내 자랑을 막 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셔. 그러면 막 진짜 이거 뭐야, 그래 니 똥굴따로 나와요. 니 똥굴따. 너 잘났다. 그래 애터미 해라. 난 안 한다.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자랑은 금물입니다. 사실 저도 근데 자랑을 전혀 하지 않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비전을 못 봐요. 자,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요, 상식을 깨는 얘기를,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어떤 얘기를 주로 사용하냐면, 내가 주눅들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약간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나의 어려운 얘기, 나의 진솔한 얘기, 이런 얘기에 상대방은 나한테 급격하게 관심이 높아져요. 제가요, 시집을 처음에 잘못 왔잖아요. 너무 개고생을 했잖아요. 제가요, 치킨을요, 엄청나게 그 동굴, 그 오븐, 거기 청소 안 해보셨죠? 진짜 탄광총에 강보된 느낌이에요. 나 진짜, 그래서 제가 빨간 소주에다가 국물 먹는 습관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어머,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나를 안쓰럽게 쳐다봅니다. 제가 그래서 애터미로요, 진짜 제가 끝끝내 성공하고 말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일을 영원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애터미의 비전도 보죠. 예를 들면 제 동생의 얘기도 합니다. 제 동생, 우리 올케가요, 변호사잖아요. 그런데요, 걔가요,
애터미 한다고 저를 완전 개무시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요 2천만 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걔한테 내 동생이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에 많이 그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는지 열등감에 시달렸는 줄 아세요? 라면 그 사람 어때요? 굉장히 내가 불쌍해지죠. 그런데요, 제가 애터미에서 꼭 2천만 원을 벌고 그걸 납작하게 해줄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갑자기 나를 응원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려운 얘기를 통해서 비전을 주는 얘기를 끌어내면 상대방은 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전을 주라 하니까 내 자랑질만 해. 막 아우 우리 집이 이렇게 돈이 많고요, 내가 새끼가 이렇게 잘났고요,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 오면 그 딱한 맛이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불쌍한 얘기를 좀 하면서 그래도 그런 자녀들도 저는 결국 애터미 코드를 상속시켜 줄 거거든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끌어내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내가 자랑질한다고 호감이 상승하지 않아요. 애터미 비전도 보지도 않습니다. 밑동굴다예요, 딱.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어려운 얘기, 나의 고난스러운 얘기도 털어내면서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비전을 끌어낸다. 그게 바로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경계심을 갖는 것을 무너뜨리는 바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무장해제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나는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어. 그렇게 생겨먹질 않았어. 나는 그렇게 누구 앞에 가서 말도 못하고 그렇게 막 웃길 자신도 없고, 자, 선천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업인이잖아요.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00점일 필요는 없어요. 1점씩 나아지더라도 차츰차츰 연습을 하셔서 그래도 스킬이 늘어나는 그런 스킬의 대화법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첫 번째,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자, 제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비호감으로 만드는 것은 뭡니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의도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예쁘지 않고 그래도 나의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돈 있는 척, 내가 돈 없는데 있는 척, 아니면 내가 그렇게 잘나지도 그렇게 유식하지도 않은데 유식한 척 하는 것만큼 완전 재수 없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내 진짜 모습을 상대방한테 가감없이 그냥 보여주는 거죠. 자신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감하는 거죠. 그리고 공감할 때에는 공감 능력도 지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공감 능력이 지능이래요.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이거는 지능과 관련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감을 하시려면 진심으로 집중하고 공감하면 서로 공감을 한다면 통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라포가 형성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포가 형성되는 느낌이 와야 돼요. 상대방이 나랑 이런 좋은 감정의 교류가 흘러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해 줄 때 그게 나온다. 내 얘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가 자존감 가지기입니다. 자존감은 자만심,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랑은 좀 달라요. 내가 잘났다는 거랑은 달라요. 자존심이랑은 달라요. 자존감은요,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대로 괜찮아. 나 양미양 이대로 괜찮아. 더 이상 나 지금 나아지고 있잖아.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 내가 괜찮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굳이 우리 사장님들 중에 옆 사람과 굳이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옆 사람과 비교하는. 쟤는 이번에 어떻게 됐는데 나는 이렇게 됐고, 굳이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행동이에요. 비교 대상은 누굽니까? 어제의 나예요. 어제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예를 들어서 80점을 맞았을 때 상대방이 100점을 맞았는지 20점을 맞았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만 중요할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 있는 태도입니다. 자존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을 해줘요.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을 까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었거든요.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그 공부를 너무 잘하는 그 2살 어린 놈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공부를 못하지도 않았는데 못한 치고를 갖고 생각하면 지금도 열받지만 내가 시집 와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살다 보니까 내가 그닥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닥 공부도 못했지도 않은 거예요. 그닥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다음부터 내가 누구와 항상 의식적으로 비교하는 습관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에 대한 강의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자존감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동영상을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자존감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아이도 자존감이 없을까봐, 그럴까봐 저는 그런 동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지금 굳이 저는 가장 좋은 게 우리 아이가 엄마 그걸 왜 걔는 걔고 나는 나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속으로 굉장히 웃습니다. 걔는 걔고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저는 제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혼자 미소를 짓는데요. 이효리가 얼마 전에 나온 그 텔레비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경규가요 어떤 꼬맹이를 보고 야 너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잘 커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이효리가 뭐냐면 뭘 훌륭한 사람이 돼 그냥 아무나 돼 이렇게 얘기한 그 영상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야 이효리 진짜 멋있는 애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구나. 저는 그냥 굳이 뭐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운 거죠. 이게 바로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어제의 나다. 옆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라인, 형제 라인이 아니에요. 어제의 나보다 지금 내가 나아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오늘 나아지고 있는, 내일 나아질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도 사랑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랑받고 자란 듯한 밝은 분위기는 주변을 압도해버린다. 저희 남동생이 올케가 결혼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넌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애 같아. 저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었거든요. 왜요? 저는 그닥 많이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내 동생은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부모님의 사랑을. 근데 걔한테 흘러나오는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흘러나오는 아우라. 뭐가 있냐면 인격적으로 흘러나오는 밝은 분위기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저한테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쟤한테 나오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저는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면서 제 동생이랑 저랑 비슷한 분위기가 약간 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랑받고 자란 듯한 밝은 분위기, 나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은 주변을 압도해버린대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비비을 하지 말라고 하죠. 비비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비비을 하지 말고 그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남을 잘 인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도 존중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끝끝내 가져야 될 것이 웃는 연습, 긍정적인 태도.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되는 게 긍정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서 그런 밝은 분위기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주변을 압도해버리는 밝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짝짝 들어붙는 거예요. 누구나 나랑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즐겁거든요. 너와 함께하고 싶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중요하려면 이런 매력적으로 보이는 태도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봐야 될 게 좀 많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 레벨업. 이제 나와 애터미 사업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기 있고 싶으시죠? 네, 인기 있고 싶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인기 있는 사람들은요, 호감형 사람들은요, 낯선 사람을 봐도 경계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체로 낯선 사람을 봤을 때 엄청나게 경계하고 막 왜 이러세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잘 인기가 보통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 그렇게 그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낯선 사람에게도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는 거죠. 낯선 사람에게도 신뢰를 보낸다.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인간 이상한 인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일 거야. 오늘도 괜찮은 사람 하나 또 만나러 가네? 이런 식으로. 물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마음은 긍정적인 사람일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인기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마음이 따뜻하고 상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냥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비호감형 인간은 무관심이거나 비판적이래요.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내가 먼저 가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내가 먼저. 그러면 반드시 사랑의 짝대기는 통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연애할 때도 잘 생각해 보세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의 짝대기를 알리면 어때요? 그게 통합니까? 안 돼요. 사랑의 짝대기는 항상 큐피트의 화살은 항상 쌍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먼저 쏘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짝대기를 내가 먼저. 그가 받던 안 받던.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낯선 사람에게도 신뢰를 보내고 마음이 따뜻하고 상냥하게 이제 하라는 거고, 두 번째, 화가 난다고 해서 객관성을 잃지 않는다.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과장된 일반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지금 야 너는 맨날 그러더라 라고 얘기하면 제가 거품 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맨날 그랬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어요? 엄마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계시네요 라고 얘기했다가 등짝 스매싱 한 몇 대씩 맞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과장된 일반화를 보편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쟤는 약속을 지키는 적 법이 없어. 쟤는 맨날 약속을 안 지켜. 한 번도 없었냐고요. 약속을 안 지킨 적이 한 번은 있었을걸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과장된 일반화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결국 그 사람과 교류가 좋은 감정이 흐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해도 객관성을 잃지 않는다. 오늘은 그러네? 그러니까 쟤는 맨날 약속을 안 지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은 약속을 안 지켰네? 이렇게 지금 있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습관을 하고 과거는 떼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는 법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한 번도 지키냐. 제가 엄마한테 화났던 이유가 그거예요. 너 공부를 안 해. 내가 항상 공부를 안 했냐고요. 한 적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분노가 만드는 거야. 분노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신뢰도 깨져. 엄마는 나를 믿지 않아. 엄마는 저렇게 어거지랬어 라고 신뢰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제가 사춘기만 제대로 했어도 서울대를 갔었는데 이놈의 사춘기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갔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일반화의 오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된 일반화를 하지 않아야 된다. 사랑과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쟁이 멀어졌을 때 절충안을 빠르게 찾아낸다. 의견이 다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론 화가 나요. 저도 이거 굉장히 안 되거든요. 의견이 다른 것을 선입견 없이 관찰하는 능력. 쟤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버리라는 거죠. 의견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공통된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하라. 제가 우리 아이들 부모 교육 받을 때 뭐냐면 문제는 발생했어. 우리 아이가 또 오늘 무슨 사고를 쳤어. 그러면은 네가 말이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잖아.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 그런 일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인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리더는 뭐예요?
네가 이렇게 하고 제가 잘잘못 시시비를 비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따져보자는 거죠. 문제 해결책에 공통된 해결책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올바른 감정이입이래요. 자, 올바른 감정이입이라 얘기 또 좀 약간 어려운 얘기죠. 뭐냐면 감정이입을 하는데 사전 정보나 아니면 경험에, 사전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 어제도 뻥쳤어. 근데 오늘도 뻥쳐. 그래, 어제도 뻥쳤는데 오늘도 뻥치지 저 인간이 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의 문제만 집중을 하라는 비슷한 얘기예요. 그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걸 딱 끊어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올바르게 하면 우리가 보통 파트너한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얘기도 보통 옳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 얘기도 옳은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 얘기 들을 때는 이 사람 얘기가 옳았거든요. 제가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얘기를 희한하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요.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정말 이 사람 얘기를 들을 때는 저 사람 정말 잘못했어. 그래서 잘못된 걸 얘기해주러 가. 그런데 저 사람 얘기를 보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는 거야 또 그 얘기도.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 같은 거는 이제 안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냥 누구든 옳고 그런 건 없어. 입장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올바른 감정이입으로 상대방을 이해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지배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지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이가 성적을 거지같이 받아왔어요. 너! 그리고 놀러 나간대. 너! 성적을 그따위로 받고 지금 놀러 갈 생각을 하니? 놀러 갈 생각 할 수 있죠. 그잖아요. 그런데 성적을 그렇게 받고 놀러 갈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지배하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놀러 나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조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거 뭡니까? 이것 또한 역시 감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이런 오류들을 범하고 살아요.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걸요. 꾸준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기가 있으려면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잣대로 가르치려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충분하게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이 임페리얼 갈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일관성을 가지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어때요? 신뢰가 무너지죠. 말은 그렇게 해 그냥. 그런데 행동은, 그러니까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 맨날 들었던 얘기가 그거. 엄마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 그런데 왜 행동은 그렇게 하세요? 화를 안 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오늘도 화를 그렇게 불같이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 감정이 걔 마음속에는, 우리 딸의 마음속에 뭐예요? 엄마는 말만 저렇게 해! 라고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우리는 정말 꾸준히 득도의 경지에 달아들 때까지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겠다. 정말 이 정도가 되면은 완전 인간관계의 달인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항상 이런 번뇌 속에서 항상 오늘도 오락가락 하는 일인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렇게 돼야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과, 인지하고 움직이는 것과 인지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과는 좀 약간의 시간이 흘렀을 땐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런 이게 끝인가요? 네, 끝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인기 있는 사람이에 대한 강의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그렇게 인기가 뭐 그렇게 많다고 라기보다는 제가 가진 장점은 그겁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조금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에 대한 약간 재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삶 자체가 굉장히 굴곡이 많았어요. 고생도 많이 했고요. 이런 얘기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연민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통통 튀잖아요.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등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좋은 감정을 좀 가지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냥 굳이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려 하거나 굳이 그 사람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는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다는 높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고요. 강의를 정말 저는 제일 중요했던 거는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있는 아이 그렇게 키우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강의를 그전부터 한 십몇 년 전부터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아우, 양면 괜찮은데 왜 그렇게 구박을 받았어, 이런 된장고추장 괜찮구만 이런 얘기를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잘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생겨서 더더욱 좀 약간 상대방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오늘부터 진솔하게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좀 더 솔직해지시고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나 자신을 괜찮다고 느끼는 자존감을 높이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면 좀 받겠습니다. 질문. 자, 질문.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애터미 생활하면서도 좋고요. 뭐 다른 뭐 관계된 얘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말씀 중에 이렇게 내 진솔한 얘기, 불쌍한 얘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상황 아닐 때는 그럼 잘난 체로 보이나요? 그러니까 정말 왜냐하면 그게 약간 이제 결국은 사실은 저도 뭐가 있냐면, 그러면서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집을 하면서 저도 사장님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저도 치킨집에서 뭐 순수익 1,500까지는 벌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잘난 체죠. 그런데 제가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1,500 정도 벌 때요, 완전요 손이요 완전 갈라지고요, 여기에서 막 갈라져가지고 막 아프고 피나고 세제다면 아프고 막 그랬잖아요. 의미가, 그리고 돈 쓸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약간 나의 그런 느꼈던, 사실은 제가 목적을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애터미를, 비전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데도 애터미를 알아봤을 거예요. 애터미는요 손가락이 갈라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1,500 정도 받을 쯤에는 손가락이 갈라지지 않아도 돼요. 아프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애터미를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1,500을 벌었다 말았다 2,000만 원 벌었다 이런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자랑질로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사람한테 전자는 얘기했는데 후자를 얘기를 안 해요. 예, 아니에요. 잘난 척만 하면 그거는 오히려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사업 설명 안 들으려고 그래요. 다음에는 나 만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 나의 고민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들을 같이 겸해서 얘기를 하시면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본다는 거죠. 줄타기를, 시소타기를 잘 하셔야 돼요. 약간 밀리는 거. 네, 질문하세요. 아까 좀 친한 사람 만나러 갈 때하고 네. 처음 만나는 네. 애터미 얘기를 어느 시점에서 나는 애터미이기 때문에 왔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처음에 주저리 얘기하다 보면 타이밍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애터미에 대한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사람과의 연결고리를 많이 어떻게 이 사람과 나를 묶지? 이런 데 많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나를,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 옆에 전라도야. 그러면 내가 그 옆에 충청도인데, 그럼 사실 전라도랑 충청도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 옆에가 거기 전라도 옆에 충청도인데, 그리고 없는 사람도 만들기도 해요. 내 아는 사람이, 우리 센터에 아는 사람이 거기가 그 근처가 고향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랑 뭔가가 엮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서 센터에 있는 사람인데 그 국장님은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이에요 막 하면서 애터미, 그 사람은요 이렇게 하다 애터미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 국장까지 갔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쬐끔씩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또 딴 얘기 치고 빠지고 밀당이죠. 밀당을 좀 잘하셔요. 저는 좀 한 번에 가서 막 들이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준비됐을 때 들이대고, 처음에는 그냥 좀 얘기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묶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자꾸 다리 묶는 거예요. 다리를 묶어요. 당신이랑 나랑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한 번 더 만날 때 거부하지 않도록, 목적은 그겁니다. 한 번 더 만날 때 거부하지 않도록, 친해질 때까지. 그래서 저는 사실 한 3번 정도를, 3-4번 안에는 반드시 애터미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정도 만났을 때면. 그래서 목표는 3회 이에 진도를 빨리 뺄 수도 있어요. 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에 만났을 때 진도가 잘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쫙 진도를 빼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진도를 못 뺐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다음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로 이제 방향성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한 번 더 나한테 다음에 한 번 더 만나고 싶을 때 그가 알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꾸 연결고리를 찾아서 조금씩 흘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로 사장님이랑 비슷하신 분이 우리 센터에 계신데,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죠. 세상에 뭐 학원 일을 하셨어요? 저희 센터장님이 학원 원장님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희 센터장님이 이렇게 해서 학원 원장님 하시다가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셔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분과 같이 일을 하잖아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뭔가를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꾸만 굴러가야 돼요. 뭘로 이 사람과 나와 손목을 묶을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주 친한 사람은 네. 가자마자 나의 때문에 아주 친한 사람은요, 저는 가급적 아주 친한 사람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폰서를 데려가거나 파트너를 데려가서 그로 하여금 얘기해요. 저는 그게 제가 상대하는 게요. 제가 얘기하면 무조건 100%.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들어. 그렇죠. 그래요. 그래. 안 들어.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가급적 스폰서랑 동행을 해서 스폰서로 하여금 얘기를 하게 하거나, 파트너를 동행해서 파트너를 통해서 얘기하게 하고, 그런 방법을 쓰죠. 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